안녕하세요, 한상준 세무사입니다. 곧 5월이 다가오는데요. 혹시 종합소득세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종합소득세 좀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계산구조도 복잡하고, 사실 이런 부분이 세금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도 잘만 들여다보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용어의 힌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용어만 제대로 풀어서 이해를 해도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쉽게 와닿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가 어떤 거고 어떻게 계산이 되고 가장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환급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예요. 말 그대로 내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뭘 종합하느냐? 이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소득은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6가지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사업도 하시고 배당도 받으시고 가끔 강연도 나가시고 하시면 이 3개가 다 합쳐져서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점은 퇴직소득이랑 양도소득은 이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금액도 크고 성격도 달라서 이 2가지는 별도로 계산해요. 그래서 이 2개는 오늘 내용에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종합소득세 어떻게 계산되느냐? 먼저 사업하시는 대표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매출에서 매입을 뺀 게 소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세무에서는 소득금액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소득의 금액인 거죠. 그럼 바로 이 소득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나라에서 뭔가 혜택을 하나 줘요. 부양하는 가족도 있으시고 연금도 내셨네요. 그럼 이만큼은 빼줄게요. 이렇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이 작업을 해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모든 분들이 이제 세율을 곱하기 위한 대상금액으로 맞춰져요. 이 세금을 매기기 위한 대상금액,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표준이다. 그래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그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바로 또 납부를 하느냐? 여기에서 나라에서 또 한 번의 혜택을 줍니다. 자녀가 있다거나 연금저축에 가입해서 불입을 했다거나 기부를 했다거나 이런 금액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금액들을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다이렉트로 빼줘요.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세액을 빼준다는 뜻이죠. 추가로 이 세액공제와 더불어 세액감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창업감면이라던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여기 세액감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세금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빼주면 진짜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이렇게 결정된 내 최종적인 세금 결정세액이랑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낸 세금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될 결정세액이 적다라고 하면 그만큼을 돌려받는 거고요. 미리 낸 세금보다 내가 내야 될 결정세액이 더 많다라고 하면 그 차액분만 추가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거겠죠. 이런 구조로 종합소득세는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아까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 세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올라가는 누진세율 구조예요.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과세표준이 1,400만 원이 넘었으니까 그럼 내 세율은 15%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간이 바뀐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새로운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다 라면 1,400만 원을 넘는 600만 원에 대해서만 1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1,400만 원까지는 6%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간 하나만 넘었다고 세금이 훅 뛰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계단처럼 초과분만 조금씩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점점 커지긴 하지만 한꺼번에 확 오르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100만 원짜리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혜택이 더 유리할까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단 조금 더 유리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다이렉트로 빼줘요. 근데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 효과는 내 세율이 몇 퍼센트에 걸쳐 있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소득 금액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내 과세 표준은 4,900만 원으로 줄겠죠. 그럼 이 4,900만 원은 15%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내 소득공제 100만 원에 대한 세금 효과는 15만 원이 됩니다. 근데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 100만 원을 그냥 빼줘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효과가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정액으로 세금을 빼주는 고정혜택, 소득공제는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 감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 간단히만 볼게요. 첫 번째로 소득공제에는요,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가 있고요,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들 내시잖아요. 그 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을 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게 있고요. 또 제일 많이 아시는 것들은 근로자분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죠.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자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가 있어요. 납입하신 금액의 13.2%나 혹은 16.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기장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래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꼼꼼하게 복식부기로 기장을 했다라고 하면 세금의 20%를 빼줍니다. 한도는 100만 원이고요. 장부를 꼼꼼히 썼다라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 알아볼 텐데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5년 동안 최대 세금 100%를 면제받으실 수 있죠. 이건 굉장히 강력한 혜택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같은 경우에는 종에 따라서 5%에서 최대 3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환급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정세액 있죠.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 이것과 이미 낸 세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납부를 하게 되는지 환급이 나오는지를 비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환급은 이미 낸 세금, 기납부세액이 우리가 내야 될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에 환급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분이 1년 동안 5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분은 이 5천만 원을 받을 때마다 3.3% 원천징수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원천징수된 금액이 165만 원이 있겠죠. 이 165만 원이 바로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5월에 종합소득세 계산을 해보니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165만 원을 냈기 때문에 65만 원만큼 환급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기납부세액보다 35만 원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35만 원만큼 납부를 하게 됩니다. 환급이 됐든 추가 납부가 됐든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과 미리 낸 세금을 정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나 감면을 꼼꼼하게 챙길수록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될 결정세액은 줄어들고요. 결정세액이 줄어들수록 환급이 커지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될 금액이 작아지겠죠. 오늘 영상으로 풀어드린 이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게 그 얘기구나 하고 따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계속 올릴 건데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